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특별한 법원 서류 한 장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80대 채무자 한 분이 사업 실패 후에 법원에 개인 파산을 신청한 사건인데요. 그 핵심 문서죠. 파산 관제인 보고서입니다. 물론 저희가 받은 이 보고서는요, 실제 자료지만 채무자 정보나 사건 번호 같은 건 다 익명으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한 개인의 어떤 재정적 어려움, 그리고 법적인 구제 절차가 현실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서울회생법원에서 실제로 제출된 파산 관제인 보고서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개인정보는 비식별 처리돼 있고요. 이 보고서를 통해서 왜 파산까지 신청하게 됐는지 그 배경부터 또 법원이 어떤 근거로 판단을 내리는지 그 과정을 좀 상세히 따라가 보는 게 오늘 저희 목표입니다. 네, 그럼 먼저 이 사건의 주인공이신 채무자분, 어떤 분이신가요? 보고서를 보면요. 이제 83세 남성분이십니다. 현재 특별한 직업은 없으시고 기초연금 같은 걸 포함해서 월 한 65만 원 정도? 그 정도 수입으로 생활하고 계세요. 77세 아내분하고 같이 살고 계시고요. 아, 두 분이서 65만 원으로요? 네. 그리고 2003년부터 쭉 SH공사 임대주택에 살고 계신 걸로 나와요. 보증금이 한 1,100만 원 정도 되고 월세는 한 15만 원이 조금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고령이신데다가 수입도 굉장히 제한적인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83세시면 사실 이제 은퇴하시고 좀 편안하게 지내실 나이인데 어쩌다가 이렇게 파산 신청까지 하시게 된 걸까요? 사업 실패가 결정적이었다, 이렇게 보고서에 나오는 것 같던데요. 네, 그게 가장 큰 원인으로 보입니다. 1976년에 결혼하시고 나서는 주로 이제 건설 현장 같은 데서 일용직으로 일을 하셨어요. 그러다가 2018년이니까 연세가 꽤 있으실 때죠. 거의 79세. 네, 70대 후반이셨네요. 그때 마트를 시작하셨다고요? 네, 맞아요. 아내분하고 같이 마트를 개업하셨는데 운영이 생각보다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출을 좀 받게 되셨고 어떻게든 좀 상황을 바꿔보려고 2022년에는 편의점까지 추가로 여셨어요. 연세에도 불구하고 정말 재기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신 거죠. 아, 정말 쉽지 않은 도전이셨을 텐데 결과가 좋지 않았나 보네요. 안타깝게도 그렇죠. 특히 이제 코로나19 팬데믹이 터지면서 이게 예상치 못한 큰 변수가 된 것 같아요. 운영난이 더 심해졌고 결국 올해 4월에 편의점 문을 닫게 됩니다. 근데 더 안타까운 건 가게를 넘길 사람을 못 찾아서 폐업하면서 위약금까지 물게 되셨다는 거예요. 아, 위약금까지요? 폐업하는데도 돈이 드는군요. 네, 그렇죠. 결국 그동안 늘어난 대출 이자에다 생활비 부담까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지금 상황까지 오게 된 걸로 분석이 됩니다. 결국 사업 실패에다가 팬데믹 여파까지 겹쳐서 감당하기 힘든 빚을 지게 되신 거군요. 빚이 총 얼마나 되나요? 현재까지 확인된 총 채무액이 약 8,091만 원 정도입니다. 8천만 원이요. 네, 이게 주로 2015년 이후에 생긴 빚들인데요. 생활비 때문에 빌린 돈, 사업자금, 그리고 예전에 전세 살 때 받았던 대출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빚을 갚을 만한 재산이 거의 없다는 점이죠. 월 수입이 65만 원인데 빚이 8천만 원이 넘는다. 아, 정말 앞이 캄캄하셨겠네요. 그래도 법적으로 최소한의 재산은 있으셨을 텐데 보고서에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네, 물론이죠. 파산관제인이 재산 부분을 아주 꼼꼼하게 봤는데요. 채무자분 명의로 된 재산은 일단 보험 해약하면 받을 수 있는 돈, 환급금이 한 55만 원 정도 있고요. 그리고 임대주택 보증금 중에서 일부, 약 3,732만 원, 또 예금이 한 457만 원 정도. 이게 전부입니다. 아, 그게 전부인가요? 네.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이 재산들이 가진 어떤 법적인 성격이에요. 법적인 성격이요?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험 해약 환급금이나 주택 임대차 보증금 중에 법에서 정한 일정 금액, 그리고 아주 소액 예금 같은 거는요. 채무자가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거나 살 곳을 잃지 않도록 법으로 딱 정해서 압류를 못하게 막아놨어요. 이걸 이제 압류 금지 채권이라고 부르거든요. 아, 법으로 보호해주는 돈이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산들은 법적으로 보호를 받기 때문에 설령 파산들자가 진행되더라도 이걸 현금으로 바꿔서 환가해서 채권자들한테 나눠줄 수가 없는 돈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채권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실질적인 재산은 사실상 없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그렇군요. 법이 정말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마련해둔 셈이네요.
혹시 다른 재산은 없었나요? 뭐 최근 한 5년 안에 팔거나 처분한 재산이라든지 아니면 배우자나 자녀들 명의 재산 같은 거요? 네, 파산관제인이 당연히 그 부분도 다 조사를 했습니다. 보고서를 보면 지난 5년 동안 처분한 부동산이나 자동차는 없었고요. 배우자분이나 자녀들 명의로 된 재산 중에서도 뭐 특별히 재산을 숨겼다거나 문제 삼을 만한 내용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모든 상황을 종합해서 파산 관제인이 내린 결론이 중요할 텐데요. 법원 판단에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테니까요. 어떤 의견을 냈습니까? 네, 파산관제인은 일단 채무자의 월소득 65만 원으로는 8,100만 원 가까이 되는 빚을 도저히 갚을 능력이 안 된다. 이건 명백한 지급 불능 상태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뭐 현금화해서 채권자들한테 나눠줄 만한 재산도 전혀 없고 오히려 이 파산 절차를 진행하는 데 드는 비용조차도 충당하기 어렵다. 이렇게 본 거죠. 비용조차 충당이 안 될 정도면 정말 가진 게 없으신 상황이네요. 그래서 최종 의견은 뭐였죠? 크게 두 가지 핵심 의견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절차를 더 이상 진행해봤자 채권자들한테 돌아갈 게 없으니 실익이 없다. 그러니까 파산 폐지를 해달라. 이건 뭐 사실상 절차를 그냥 여기서 마무리하자는 의미입니다. 아, 절차 종료군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채무자분한테 뭐 재산을 일부러 숨기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그런 식의 면책 불허가 사유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에서 정한 잘못이 없으니 빚 전액을 탕감해주는 면책 허가 결정을 내려달라 이렇게 건의를 한 거죠. 이걸 통해서 이제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는 게 맞다 이런 취지입니다. 참고로 채권자들도 아무런 이의 제기를 안 했다고 해요. 네,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업 실패에다가 코로나19라는 예상치 못한 악재까지 겹쳐서 고령의 채무자께서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큰 빚을 지게 되셨는데 현실적으로 갚을 능력도 없고 또 나눠줄 재산도 없고 법적으로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으니 파산관제인은 이 파산 열차는 여기서 끝내고 빚은 전부 없던 일로 해주는 게 맞다. 이런 의견을 법원에 낸 거군요. 네, 정확합니다. 이 사례가 뭐 단순히 그냥 한 개인의 불운이다 이렇게만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고령층 자영업자가 이런 예기치 못한 외부 충격에 얼마나 취약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이 파산이나 면책이라는 제도가 정말 마지막 사회 안전망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이 과정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러게요. 보고서는 경제적 갱생의 기회를 줘야 한다고 말하는데요. 물론 법적으로 빚이 사라지는 건 큰 의미가 있겠죠. 하지만 83세라는 연세, 그리고 월 65만 원이라는 수입, 이 현실 속에서 과연 실질적인 갱생이라는 건 어떤 모습일지, 어쩌면 이 법적인 절차의 마무리가 끝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또 다른 지원이나 고민을 시작해야 할 지점은 아닐까? 뭐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이 질문을 한번 남겨보면서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